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의 이세근 세무사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경비 처리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질문 주신 것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아이디 영상님께서는 주택 구매 시 병원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기차형님하고 하늘사랑님은 약간 질문사항이 똑같아요. 개원 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언제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뭐 이렇게 기한을 여쭤보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병원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를 이제 주택 구매 시에 사용했다.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사적 용도로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병원 사업과 무관하게. 근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만약에 병원 사업의 경비로 처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과 무관한 개인적인 경비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부인을 당한다. 또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제 매출이 되게 높고 경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사실 뭐 알고 있지만 부인당하는 걸 감안해서 좀 이자를 넣으신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제 막상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 조사관들은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언제 뭐 부동산을 취득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다 이미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취득했던 시점에서 받던 대출인데 병원 이자로 들어가 있다. 이게 사실 뭐 조사관 입장에서는 이제 파악하기 쉽다. 그래서 부인당하기 쉽다.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 경비 처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좀 제가 좀 살펴보면요. 일단 필요경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좀 살펴볼게요. 이 필요경비라는 것은 병원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소비된 비용이 합계다라는 거고요. 그 병원 운영을 위해서 쓰인 비용이라면 명목 불문하고 뭐 경비로 인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다른 예를 들면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법인카드가 한도가 걸려가지고 실장님이 카드로 긁었어요. 그런데 영수증 갖고 왔어요. 그럼 이제 사실 뭐 원장님 명의의 카드여야 하는데 직원 명의의 카드 내역도 사실 명목상으로는 병원과 무관한 거긴 하지만 그걸 나중에 다시 지급해줬고 직원분에게 점심 식사용이다 이런 것도 입증할 수가 있으면 명목 불구하고 병원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해서 소득세법에서 이제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 중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들을 의미하는데, 앞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주택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사 관련 경비이고 병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고, 이 차입금 관련돼 가지고는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제 원장님이 은행에 지급했던 지급이자를 이제 총 차입금 적수분의 초과 인출금 적수로 곱해서 이 나온 금액을 그 이자로 처리되는 것을 나중에 경비로 인정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부채를 4억을 받았는데 자산은 2억밖에 증가가 안 됐다. 부채 4억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자산이 2억밖에 없으니 딴 데 썼구나. 이자 비용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인 1천만 원은 손익계산서에 계상을 했어도 세무조사 나왔을 때 부인당한다. 그런 의미이고요. 보통 이제 차입금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대출금은 그럼 과연 언제 갚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대출을 4억 받고 정말로 다 의료기기나 인테리어 해가지고 4억을 자산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다 당연히 사업용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자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 시간에 이제 업무용 차량 관련돼 가지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감가상각비를 매년 이제 비용 처리하다 보면 감가상각비만큼 자산의 장부가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채를 만약에 갚지 않으면 부채보다 당연히 다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점점 부채보다 적어서 부인되는 이자가 많아진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갚을 시기가 됐다라고 인식을 좀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이자를 경비 처리하는 건 좋은데 사실 그만큼 돈이 나가신 거잖아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만큼 나간 만큼 절세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원장님 세율이 만약에 40%라고 하면 이자를 100을 넣었으면 경비를 100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원장님 세율이 40이니까 소득세만 40만큼 줄여지는 거고, 지방세 10% 또 추가적으로 고려하면은 44만큼 이제 원장님 세금이 절세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원장님 건강보험이 좀 더 절세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자 비용 나가는 것만큼 원장님 실제적으로 절세되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뭐 초과 인출금이 있어서 이자도 어느 정도 부인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또 이자만큼 절세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손실인 거죠. 그때부터는 원금을 갚아나가는 형태를 취하신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갚으려고 하는데 돈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1, 2년 뒤에 부동산을 좀 취득하려고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 지금 있는 자금을 가지고 부채를 다 갚고 1년 뒤에 다시 차입을 일으켰을 때 나온 이자는 경비 처리가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부동산 전후로 대출을 받은 거니까. 그런 경우라면 그냥 지금 있는 차입금을 유지해서 이거는 계속 갖고 계셔도 이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갖고 계신 게 좋을 것 같고, 1, 2년 뒤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냥 다시 차입을 일으키는 게
어느 정도 또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초기에 이제 개원하실 때 여쭤보시는 게 경비 처리 가능한 차입금의 종류가 따로 있는지 약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목이 중요하진 않아요. 원장님이 이제 뭐 주택을 담보로 해서 차입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원장님이 신용을 담보로 해서 차입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그 초기에 닥터론을 받았다든지 중요하지 않고 차입금을 받은 거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병원용으로 썼다라고 하면 이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 번째로 이제 요즘에 이제 공동기원을 많이 하시죠. 공동기원 하시다 보면 이 원장님들끼리 출자라는 걸 하죠. 그런데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맨 처음 출자를 위해서 차입을 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을 받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사례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10억 정도 뭐 대출을 받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사서 이제 출자자, 주주가 된 거죠. 그럼 그 10억에 대해서 원장님 매년 이제 이자를 지급할 거예요, 은행에. 은행에 지급한 이자를 삼성전자에 경비 처리가 가능하냐? 물론 아니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원장님이 맨 처음에 공동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출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많은 경우에 이자를 부인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다 사업용으로 쓴 차입금이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을 받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약간 피하시려면 맨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 내실 때 이제 동업계약서를 같이 이제 내셔야 되는데 계약서 사항에서 출자금은 뭐 예를 들어서 500, 뭐 1000만 원 이 정도로 한다 뭐 정해두고 그 출자금에 대한 뭐 이렇게 지출은 이런 형태로 쓰기로 한다. 계약서 사항에 좀 명시를 해두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세무조사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부인당하는 위험을 어느 정도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질문사항은 아니셨는데 개인한테 이제 차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정상적으로 병원 경비로 처리를 하려면 그 원천세라는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면 그 이자 부분을 지급하면서 이 원천세율만큼 꽤 이게 높긴 한데 비영업 대금으로 이익이 분류가 되면 원천세를 27.5%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뭐 부모님한테 빌렸다면 부모님한테 지급하면서 매달 이제 국가에서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이제 병원 경비, 이자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모님 등 특수관계자한테 이제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사관들은 뭐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받으면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원장님한테 추징하려고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전 중개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거다. 그런 형태로 이제 대응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해도 사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달 이제 원천세 신고를 해줬어야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약간 여담으로 뭐 자세히 말하면은 뭐 2억 1,700 정도가 되는데 2억 정도까지는 사실 무상으로 빌렸다고 해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이 4.6%거든요. 그러면은 이자 금액이 1년에 1억이면 460, 2억이면 920만 원이 되는데 이 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해서 나온 이자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증여세를 부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2억까지는 920만 원, 자세히 계산하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주택 구매 시 병원 담보로 대출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는 서두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처리는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과인출금 부분과 실제로 이자로 빠져가는 금액이 그거만큼의 절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과 부동산 구매했을 때 어떻게 의사 판단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키메라진 뭐 게시판이나 저에게 직접적으로 혹시나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